교육했던 거, 기본 교재, 뭐 교육 영상, 뭐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저번에 교육했던 거, 여기 교육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육 과제 부분에 보시면은 올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제 해오신 분 계신가요? 과제. 해보겠다. 줘야겠다. 선물을. 그래서 다 안 해오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 복사를 해왔어요. 어디까지 해오는 거였냐면 구조 모델, 기초하고 기둥하고 벽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오는 거였습니다. 한번 해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기 있는 파일 보시면은 내비 파일에 지금 여기까지 아마 작성된 거를 나눠 드릴게요. 여기까지 작성된 거를 한번 숙제는 검사는 일단 해보고, 벽에서 제가 했던 거는 기초 바닥하고 기둥하고 기초 벽만 이렇게 쫙 세워놓은 거예요. 칠라브까지. 그래서 여기 USB에 있으니까 그 복사를 해주시고요.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거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어떤 거 할 거냐면 마감 부분 작성하는 거였다면 창호 작성하는 거하고 계단 작성하는 거, 커튼월, SSD 그런 창호 작성하는 거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습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랩이 작성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어떤 거였냐면 레벨을 그렸어요.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 레벨을 그렸어야지 이제 평면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에다가 한 층씩 기둥 그리고 벽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어디서 그리느냐, 여기 평면도에서 그리시면 안 되고 여기 인면도에 가셔서 레벨을 그리셨어야 돼요. 그리고 레벨 그리는 거는 여기에 보면 기준에 여기 레벨 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 여기에 평면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평면을 작성을 했었고, 이 레벨 옮기실 때는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보조 치수선이 있거나 이동하거나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었었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제 레벨 그리는 거였고, 레벨 그리면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 이 평면도가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 1층 평면도에서 그리드 작성을 했었습니다. 기준을 먼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드는 뭐 레벨 그리는 거 아래 있었어요. 그리드. 그래서 이렇게 쭉 클릭해서 그리면 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하시거나 이동하시거나 이쪽에서 다 명령을 실행시킬 수가 있었고요. 이동, 복사, 회전, 트림, 뭐 옵셋, 미러 여기에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빗을 작성하실 때는 먼저 선택을 하시고 복사하거나 이동하시는 게 편하다.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치수선, 저희 치수선 작성했었죠. 치수선은 어디에 있냐면 주석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어요. 정렬 치수. 단축키로는 DI였고요. 여기 단축키 2개 누르면 바로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수를 매기시거나 여러 개 클릭하셔서 이렇게 치수를 매기실 수가 있죠. 이렇게. 또는 DI 해서 크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고, 치수 작성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리드는 이제 2층, 3층 다 한 번에 보여요. 그렇죠? 요 그리드는 이렇게 그리시는데 저희가 이런 벽들 있잖아요. 앞에 검정 거있어요 안 돼요, 이게? 볼게요. 이 그리드는 전층에 보이죠. 근데 요런 벽 중심선 있잖아요. 요런 벽 중심선은 어떻게 그리시냐면 여기 상세선에서 작성을 했어요. 상세선은 2D에서만 보이고요. 여기 요 끝에 보시면은 중간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그리드는 2층에 가면 똑같은 위치에 보면은 요 그리드는 전층에 보이는 거고요. 1층에서 보면은 요 중심선은 2층에만 보여요. 그래서 중심선은 이렇게 그리고요. 레빗은 사실 왜 캐드에서는 중심선을 그리고 옵셋에서 100, 뭐 이렇게 그리고 100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여기서는 이 위치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콘크리트로 벽 그리고 나중에 중심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도면화 할 때. 요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둥을 작성을 했었죠. 기둥을 작성하는 게 있었고요. 기둥은 여기에 건축 탭하고 구조 탭이 있었고, 구조는 구조 계산서에 나오는 것들, 철근 콘크리트, 뭐 철골, 그런 거는 다 이 구조 탭에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구조 탭에서 작성하시면 되고, 자, 기둥을 작성하시려면 먼저 패밀리를 불러왔어야죠. 패밀리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기둥을 누르시면 여기 패밀리 로드가 있어요. 그렇죠? 패밀리 로드에서 구조 기둥에 콘크리트 그 재료별로 있어요. 여기 목재 기둥도 있고 스틸 기둥도 있고 콘크리트 기둥. 그래서 정사각형 기둥은 수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 500이면 500 곱하기 500 뭐 이런 거밖에 없고, 직사각형 기둥으로 패밀리를 갖고 오셔서 작성을 했었으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구조에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초도 그렸었고 기둥도 그렸고 벽도 그렸었는데 구조는 항상 그 레벨 아래로 작성이 돼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높이로 놓고 하셔야지 이 기둥이 그렸을 때 이렇게 앞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둥을 바꾸실 때 유형 편집을 누르셔갖고 그냥 바꾸면 이제 여기 C1이라는 게 숫자가 바뀌니까 항상 복제 누르신 다음에 이름 C2 뭐 이렇게 치수 600 곱하기 500 뭐 700 곱하기 700 뭐 이렇게 기둥 크기를 놓고 이제 중심에다가 옮기셨으면 됩니다. 작성을 하셨으면 돼요. 작성하신 다음에 이거는 레빗은 일단 작성을 하고 옮기는 게 편하고요. 기둥을 선택한 다음에 이동하시거나 여기 많이 쓰는 AL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수정에 보시면 AL 요거 누르시면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정렬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작성을 하고요. 아니면 저희 DI 치수를 넣어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그리드 화면 잠깐 봐주세요. 그럼 그리드 길이가 이렇게 200만큼이다 누르고 요거를 뭐 500이라든지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었죠. 어느 방법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동하시거나 정렬로 이렇게 그 위치에다가 정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도 작성을 했었어요. 보는 어디에서 구조 마찬가지로 구조의 보 그리고 유형 편집에서 똑같이 기둥 이 길이를 작성을 했었고요. 자, 1층에 작성하면 1층 바닥, 그러니까 지중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층 바닥에서 이제 보를 그렸었고, 보를 그리게 되면 중요한 게 여기가 안 보여요. 그죠? 여기는 언더레이 때문에 보이는데, 안 보일 때는 뷰 깊이를, 뷰 범위를 지정을 했습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은 레벨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가 실선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간격을 마이너스 값을 주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200에서 잘려서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벽들은 다 1200에서 잘려서 보이는 거예요. 창문도 그렇고 나중에 그려보면 여기 절단 기준면이 1200이 되는 거고 상단 위에 2300까지 볼 수가 있는 거고 하단은 내가 0이었는데 마이너스 500으로 해야지 보입니다. 네, 보이고요. 지금은 이거는 바닥 때문에 안 보이는 거 바닥을 한번 이렇게 안 보이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뷰 범위를 했기 때문에 이 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보들이 보이게 되고 이 보들은 이제
일단은 기둥 중심에서 중심으로 그린 다음에 요거를 옮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구조 해석하시거나 그럴 때 이 노드가 있어요. 이 보가 힘이 걸리는 게.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기둥하고 보하고 연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다 기둥 중심에서 중심으로 그리신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옮기시는 게 정확하게 모델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거 기둥하고 벽하고 분리됐다고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는 기둥에 걸리건 이 보에 걸리건 어디에 다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작성을 하신 다음에 옮기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바닥을 작성을 했었죠. 기초 바닥은 여기 마찬가지로 구조 탭에 여기 독립기초, 벽기초, 슬라브 그렸었고요. 여기 슬라브 눌러보면 여기 구조 슬라브로 그렸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이제 천장판이라든지 천장판, 기초판, 뭐 슬라브 다 마찬가지로 그걸 누르면 이렇게 모드가 스케치 그릴 수 있는 그리기 영역 모드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됐고, 판을 만들 때는 이렇게 스케치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리면 되는데, 그리실 때는 항상 이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면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 보면은 이게 스판 방향이라고 철근 백은 방향이 있어요. 장변 남변. 그거를 어딘가에는 항상 꼭 있어야지 이게 바닥판으로 만들어져요. 자, 제가 이거 스케치 판을 2개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도 만들어지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면 구멍이 뚫리겠죠. 슬라브 판이 이렇게 생깁니다. 완료. 그리고 다 이렇게 스케치를 하신 다음엔 꼭 완료 또는 이거 취소를 하셔야지 이게 끝나요. 그래서 한번 3D로 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스케치하느냐가 천장을 만들건 뭐 슬라브를 만들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 두께는 어디서 변경하시면 유형 편집에서 마찬가지로 복제 누르고 여기 편집을 들어갈 거예요. 이제 벽이나 바닥이나 편집을 눌러보면 3개가 돼 있어요. 기능, 재료, 두께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 두께를 600이라든지 150이라든지 변경하시면 요 슬라브의 두께를 지정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벽 작성을 했었어요. 벽도 마찬가지로 구조 탭에 요 벽을 눌렀었고요. 자, 이거는 벽이나 바닥 같은 거는 어디서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로드 하실 필요 없고 시스템 패밀리라고 해서 유형 편집을 눌러가서 여기 구조에 편집해서 제가 이거를 마음대로 이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두께라든지 재료 같은 것들을 기능에서 구조로 하든지 하지대로 하든지 단열재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스템 패밀리는 제가 이 두께를 조정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벽도 마찬가지로 유형 편집해서 작성하셨으면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조로 작성하면 무조건 깊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높이로 해야지 제가 작성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레빗은 다 층마다 여기 층마다 그리는 거기 때문에 2층까지 1층부터 2층까지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그 벽 길이는 레벨에 따라서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지죠. 일단 벽을 그리신 다음에 요거를 뭐 옮기시거나 800 뭐 이렇게 치수를 내서 작성하시거나, 일단 레빗은 그린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작성하시는 게 편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단면도 한번 끊어볼게요. 단면도는 어디에서 끊느냐면 단면도, 인면도, 평면도 다 뷰에 있어요. 뷰 쪽에 단면도를 끊으시면 되고요. 단면도 끊으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억해 주실 게 이게 벽이건 기둥이건
베이스 구속 조건하고 상단 구속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 시작되는 위치, 끝나는 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레빗은 다 레벨 중심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거고요. 이 벽이 만약에 레벨 만약에 상단 구속에서 마이너스 800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 다 레벨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벽 길이가 이렇게 800만큼 떨어져서 작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베이스에서 좀 만약에 한 500만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베이스에서 500 숫자를 하면 이 기둥의 길이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빗을 작성할 때 벽 길이가 뭐 3000이다 4000이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단에서 얼마 떨어졌다, 베이스 하단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다,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조정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인 벽은 다 00으로 맞춰져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벽도 레벨 끝에서부터 끝까지 맞춰져 있고 위에 또 레벨 끝에서부터 끝까지 맞춰져 있고요.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기둥도 이게 SL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조를 하는 거니까 기둥 끝에서부터 위층 레벨 끝나는 데까지 이렇게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이 바닥판이 여기 제가 레벨로부터 0 레벨부터 마이너스 300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벽하고 기둥도 마찬가지로 베이스가 마이너스 300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300 벽도 마찬가지로 베이스에서 마이너스 300 그쵸? 그래서 네, 이게 나중에 모델 할 때 편해요. 예, 벽이 레벨로부터 뭐 천정 실링이 마이너스 80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800만큼 하면 되고요. 요 기초가 마이너스 300에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00 이렇게 레벨로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고 이제 나머지들은 뭐 기능이니까 이렇게 3D로 하면 이렇게 3D 회전해서 보실 수가 있고 단면상자라고 있어요. 단면상자라고 이제 3D를 그렸는데 이 안쪽에 벽이라든지 그런 거를 3D에서 보고 싶으시면 여기 특성창에서 단면상자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단면상자 여기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상자가 나타나요. 이렇게 상자가 그래서 누르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들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드래그하면 이 상자가 지나가는 데는 다 끊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이렇게 모델링이 잘 됐는지 보도 잘 들어왔구나 이렇게 슬라브도 이렇게 작성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 슬라브를 이렇게 끊어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시공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S1이다. 그러면 S1마다 이제 판마다 다 끊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뭐 S2다. 그럼 또 S2 이름을 바꿔셔서 뭐 200이다. 200짜리 슬라브다. 뭐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근데 구조 도면 할 때는 다 그렇게 끊어서 그리는데 실식 BIM 하는데 할 때는 근데 이게 구조 부분 요 탭에서 그린 것들은 재료가 똑같으면 다 결합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한 판으로 그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건축 마감 같은 경우요. 마감 벽이라든지 마감 바닥 같은 건 다 나눠서 그리셔야 되죠. 왜냐하면 마감이 슬라브 아래 뭐 바닥 아래로 들어가는 기둥을 뚫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한 게 저번 주에 한 게 이제 기초, 기둥, 슬라브, 벽 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 진행을 해볼고요. 오늘은 이제 마감 부분, 계단 부분하고요, 커튼월, 창문, 문 부분하고 마감 벽 이렇게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파일은 다 보셨죠? 예. 그래서 일단 1층 바닥으로 하시면 되고요. 1층 바닥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한 3분 정도 이제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혹시 안 되신 거 있으면은 이제 이거 한번 이렇게 눌러 보시면서 둘러 보시고 제가 모델링 드린 거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둘러 보시고 단면 상자도 살짝 끊어 보고 어떻게 돼 있는지 조금 익숙한 다음에 3분 있다가 제가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슬라브를 작성을 할 건데요. 일단은 슬라브 작성할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붕 부분에 경사 슬라브로 돼 있어요. 도면 보시면 경사 슬라브로 돼 있습니다. 네, 지붕에 옥탑 쪽에. 그래서 요 경사 슬라브 작성하는 거 진행하고 마감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렇게 그리시려면 이게 지금 지붕에 있으니까 지붕층 지붕 바닥 구조선 요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요거를 지붕 바닥 구조선 평면도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면 보시면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경사가 지은 지붕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경사가 다 졌어요. 이렇게 물매가 이렇게 졌습니다. 요 슬라브를 그려볼 거예요. 근데 이 지붕, 이런 경사 지붕은 여기에 보시면은 지붕이라고 건축 부분에 따로 있어요. 근데 일단은 바닥으로 경사 슬라브를 그려볼게요. 자, 똑같아요.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쭉 하는 거를 보신 다음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경사 슬라브를 그릴 거예요. 여기 지붕에 여기 구조에 눌러보시면은 슬라브니까 여기 기초 부분 말고 여기에 바닥 부분에 슬라브 그리는 게 있습니다. 슬라브 그리는 거로 그리시면 되고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여서 지붕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판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 되겠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스냅이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완료를 누르면 그냥 평평한 슬라브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화살표 보면 경사 슬라브라고 있어요. 경사 슬라브라고 있죠. 요거를 눌러서 경사가 제일 높은 데에서부터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경사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테일 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살표 끝나는 높이가 일단은 도면 보시면 되고요. 1200으로 돼 있네요. 슬라브 높이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1200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눌러볼게요. 완료를 눌러보면 요거는 부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부착하셔도 돼요. 일단은 제가 부착 아니오로 할게요. 그리고 3D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경사 이게 맞는 거예요. 1200짜리 경사 물매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슬라브 만드셨으면 여기 아랫벽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벽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상단 베이스 부착이라고 있어요. 상단 베이스 부착해서 슬라브를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슬라브가 마찬가지 벽을 누르신 다음에 상단 부착해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붙어져요. 그리고 아까에 만약에 얘로 누르면 아래에 있는 게 다 올라와서 붙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붕 바닥 구조선에서
슬라브 그리실 때 경사 슬라브를 그리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조에 가셔서 바닥 슬라브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 바닥판 모양대로 이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스케치로 그리시고, 자, 그리셨죠? 그리신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 그냥 판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경사를 넣고 싶다. 그럼 경사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 끝나는 지점부터 화살표를 여기 방향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끝나는 것까지 수직되게 그리신 다음에 이 화살표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제 높이만큼, 여기가 경사 높이만큼 레벨로부터 1200에서 완료를 누르면 벽의 바닥 하단에 부착하겠으니까 얘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3D로 보면 이런 식으로 경사 지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이게 사면이 지금 이렇게 지붕, 경사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붕층도 경사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 옥탑 지붕 바닥 구조선으로 가서 여기다가 슬라브를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근데 그리실 때는 이렇게 나눠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경사 놓고 여기다 뭐 600이다. 600만큼 올라왔다. 요거 하나 그리고 반대쪽 하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3D로 보면 이렇게 슬라브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실 때 만약에 이 두께 변경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유형 편집 가서 복제를 먼저 누르고요. 뭐 경사 슬라브 1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일단 주고요. 일단 뭐 S3 넣고 편집해서 이제 두께를 조정하신 다음에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기 지붕에 슬라브, 경사 슬라브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면 되고, 여기에 9배가 10분의 4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도면에 보면 1200 정도. 지붕 구조 여기 바닥 구조선 평면도에 가셔서 슬라브를 스케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지붕 작성하는데 혹시 또 더 궁금하신 점 있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경사 지붕 할 때는 슬라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데 요 화살표만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에 테일 높이가 있습니다. 요 화살표가 끝나는 높이까지 그거를 이렇게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경사 슬라브 바닥 만드실 수 있어요. 나중에 천장 실링 같은 거 이런 거 경사 마감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조는 이제 계단 말고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단은 조금 이따가 계단 먼저 작성을 해보죠. 구조는 끝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1층 바닥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1층 평면도에서 이제 계단이 시작이 돼요. 계단이 시작이 되죠. 자, 여기서 먼저 계단을 만들기 전에 진행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 단이 시작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어디서 작성하면 여기에다가 선을 그리실 때는 주석 부분의 상세선, 요 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자, 이 선을 누르시면 이제 보조 치수선은 나타나고요. 아니면 치수 DI 눌러서 그리드에서부터 뭐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을 누르면 여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치수가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일단 4,000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4,000 아니요 너무 2,000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계단을 작성하실 때는 건축 부분에 있어요. 건축 탭에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계단을 작성하실 때는 구조 탭에 있는 게 아니라 건축 탭에 있어요. 건축 탭에 보시면 여기 순환 부분에 계단 누르면 되고요. 작성하실 때 여기 눌러보면 뭐 목조형 계단도 있고 뭐 주택용 계단도 있어요. 그거 말고 프리캐스트 계단이라든지 여기 현장 타설 콘크리트 계단, 현장 타설 계단 요걸로 많이 합니다. 예, 요걸로 선택하셔서 이제 그리시면 돼요. 자, 그리시는데 이제 레빗은 자동으로 이렇게 등간격으로 나눠줘요. 근데 여기 유형 편집 눌러보면요, 계산 규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최대 칠판 높이 200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200 넘지 않게 등간격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딤판 깊이가 있어요. 이 디딤판 깊이 뭐 260. 그 다음에 계단 폭 1200. 이렇게 하시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눌러보면 자, 1층 레벨 0에서부터 2층까지 할 때 그 최대 칠판 200만큼 안 넣는 게 18단이 생긴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쵸? 자, 이제 18단을 제가 그리면 돼요. 200 아래로 설정을 했으니까. 근데 그리실 때 여기 위에 보시면은 실제 계단의 폭이 있어요. 실제 계단의 폭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디딤판의 깊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계산을 위한 거였고요. 요거는 18단 계산을 위한 거였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디딤판 깊이를 26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폭은 1200으로 하면 이제 그리실 수가 있어요. 바깥에다 일단 그려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총 18개의 판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5개를 여기에 작성을 했어요. 나머지 13개가 남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한 7개, 8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10개를 이쪽으로 작성을 하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단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난간까지 해서 3D로 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자동으로. 편하죠. 캐드처럼 막 그 친구 나눠서 선 다 DIV로 이렇게 선 나누고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최대 칠판 높이, 계단폭, 디딤판 설정하면 자기가 알아서 등간격으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계단 그리실 때 요 방향만, 그러니까 계단이 시작되는 거에서 끝나는 방향, 그 다음에 나머지 또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작성이 돼요. 그렇죠? 편하죠? 여기다 그려볼게요. 지금 요거는 단위 하나, 둘, 셋, 넷, 6개. 그리고 위에는 모르겠네요. 위에는 8개. 그러니까 14개인데 일단 14개인데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유형 편집해서 200으로 해놓고 총 18개를 그려볼게요. 자, 18개를 그리는데 이게 위치선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계단 중심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계단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벽에 딱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단 진행의 오른쪽이라든지 오른쪽으로 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해서 제가 아까 표시를 했죠. 계단이 시작될 부분부터 여기 6개, 일단은 6개를 자 작성을 하고요. 나머지 여기 1200이니까 요 간격은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여기서부터 또 계단이 시작되는 것부터 나머지 11개의 단을 이렇게 작성을 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계단 참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느리고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느리고 줄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 도구에 보시면 변환 눌러서 스케치 편집하면 이제 제가 바닥판 만들듯이 막 뭐 기둥이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완료를 눌러서 계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요. 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단면을 끊어 볼게요. 단면은 뷰 부분에 여기 단면도가 있고요.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이렇게 단면도 그리실 수 있어요. 뷰로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레벨이 시작되는 것부터 이제 끝나는 때까지 자기가 그려지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한 단이 없어요. 한 단이 없고, 여기도 슬라브가 저희는 이 아래층하고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거를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층고가 같으면 이 층으로 이렇게 계단을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 자, 계단은 여기까지 끝나잖아요. 그리고 뭐 슬라브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요 아래에 요게 슬라브 요만큼이 없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마찬가지로 위도 여기에서 그냥 끝나기 때문에 요 나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디딤판으로 끝나서 프리캐스트로 올려놓나봐요. 그래서 조금 건축 양식이 안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요 계단을 누르신 다음에 계단 편집을 눌러볼게요. 계단을 누른 다음에 계단 편집, 그 다음에 눌러보면 여기 베이스 아래로 확장이 있어요. 베이스 아래로 확장. 요거를 슬라브 두께만큼, 만약에 슬라브가 150이다 그러면은 150 하면은 요 아래쪽으로 150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 계단 편집으로 가셔서 여기는 디딤판으로 끝내주세요. 여기를 첼판으로 끝나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첼판을 하나 없앴잖아요. 그래서 17단으로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7개로 맞춰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디딤판이 한 판 생겨서 슬라브에 딱 맞게 작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요 간격이, 만약에 제가 180, 첼판 180으로 맞춰놨는데 이렇게 단을 하나 없애면 180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첼판을 없애고 요거를 한 단을 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끌으면 이렇게 한 단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평면도로 보면 2층 바닥에 가서 보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여기서 레벨이 끝나 있는 걸 디딤판만큼 하나 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면은 이렇게 완료하면은 따로 여기에다가 모델링 하실 필요 없이, 자, 이거를 지워서 컨트롤 C 해서 붙여넣기 2층 3층 할게요. 제가 완료를 아까 안 눌렀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슬라브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어려운데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층에 가셔서 바닥을 작성하시는데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건축 탭에 가셔서 계단을 누르시고요. 맨 처음에 유형 편집을 누르셔서 최대 첼판 높이하고 요거를 설정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18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8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디딤판 깊이하고 계단 폭은 이쪽에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디딤판 폭.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놓고 제가 이제 작성하시고 싶은 만큼 여기서부터 만약에
10개 중에 8개만 일단 작성을 하고 나머지 10개는 여기에다가 10개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계단참은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늘려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게 슬라브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도구에서 변환 누른 다음에 스케치 편집 누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스케치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끊어주시고 면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디딤판 작성이 되고 다 작성하신 다음에 완료 누르시면 이렇게 계단이 작성이 됩니다. 일단 복잡하니까 요 레벨대로 해서 계단 이렇게 만드는 거 일단은 실습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1층에서 이렇게 높이 여기 유형 편집에서 작성하시면 되고 건축에 가셔서 계단 요거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작성하실 때 콘크리트 계단 꼭 해주시고요. 자, 다 하신 분은 일단 계단 그리신 분은 단면도를 하나 끊으셔서 예, 단면도 끊는 법은 여기 뷰에 단면도 눌러서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방향이 생겨요. 이렇게 선택해 보면 이쪽으로 보겠다는 거죠. 여기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눌러보면 반대편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면도 보시면은 새로 단면도 보실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하신 다음에 계단에서 계단 편집 누르셔서 요거 아래로 마이너스 뭐 슬라브 두께만큼 확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예, 디딤판 끝나 하고 한 단을 더 그냥 늘려주세요. 그래서 완료 눌러보면 이렇게 레벨에 딱 맞춰서 요거까지. 자, 계단은 제가 나중에 이거 마감할 때 요거에도 이제 요거는 슬라브니까 그죠? 구조니까 여기 마감재 입힐 때 제가 계단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층 평면 들어와서 이제는 벽 마감부터 할 거예요. 벽 마감 할 건데 일단은 여기 보니까 앞쪽에는 화강석 버너 구이고요. 뒤쪽은 벽돌 치장 쌓기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구조는 다 끝났어요. 이제 건축 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마감재는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뒤쪽에 벽돌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네, 뒤쪽 벽. 그래서 건축의 벽을 눌러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유형 편집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유형 편집을 눌러가지고 일단 복제를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0.5b 뭐 이렇게 뭐 워낙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예, 이름을 주시고 일단 편집을 눌러 보겠습니다. 편집을 눌러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지금은 요거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 보시면 재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재료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복합벽체로 저희가 구성을 할 거예요. 뭐뭐 할 거냐면 구조는 돼 있으니까 여기 단열재하고 그 다음에 벽돌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은 콘크리트 하나가 있는데 삽입을 한번 눌러 볼게요. 이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외부가 있고요. 내부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는 외부 마감이 붙는 거고 여기는 내부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능이 있고 재료가 있고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한번 눌러보면 구조재, 하지재, 단열재, 마감재 이렇게 돼 있고 숫자가 뒤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벽을 붙여주시면 구조가 우선 하고요. 이 숫자가 5번은 나중에 이제 잘리거나 그렇게 결합이 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기능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재료 눌러보시면은 재료 변경하시는 거는 재료를 이름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기 끝에 조그맣게 이런 버튼이 떠요. 요거를 눌러보시면 재료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꺼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코어 경계라고 있어요. 코어 경계. 이거는 조금 그냥 나중에 뭐 면적을 산출하거나 뭐 계산이 될 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두께값이 없는 이제 이 코어 경계 안쪽에는 하나가 무조건 재료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이제 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삽입을 누릅니다. 삽입을 눌러서 삽입을 누르면 2번, 3번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마감재로 놓을게요. 마감재 놓고 요 이름을 선택해 보시면 여기 끝에 점점점점 생겨요. 그래서 이걸 눌러 볼게요. 눌러보면 이렇게 재료 탐색기라고 해서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재료들이 있어요. 뭐 목재라든지 뭐 스틸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벽돌이라고 쳐볼게요. 위에 벽돌 이렇게 쳐보면 여기에 벽돌, 붉은 벽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벽돌을 눌러보면 옆에 그래픽 쪽에 색상, 모델링 색상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표면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면 저희가 CAD에서 해치 설정하는 것처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초안이 있고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로 놓고 하시면 요게 변경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건 초안이 아니라 드래프트인데 해석이 잘못됐는데 드래프트로 하면 제도하실 때 인면도나 뭐 단면도 놨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놓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표면 패턴은 저희가 뭐 줄눈 넣을 때, 와리 넣을 때, 인면도 나타날 때 저기 표시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벽돌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혹시 CAD에 있는 거 갖고 오시려면 편집을 누르셔서 여기 가져오게 보시면 이게 PAT로 돼 있어요. 그래서 CAD에서 사용하시는 해치 가져와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절단 패턴은 뭐냐면 평면도에서 1200에서 잘렸을 때 해치 모양입니다. 요거는 모델은 없고 초안일 때만 잘렸을 때만 있는 겁니다. 붉은 벽돌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붉은 벽돌로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혹시 요것도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0. 이렇게 재료 이름을 제대로 뭐 T30 화강석처럼 제대로 넣어주시면 나중에 이게 튀어나와요. 이게 그 재료 기입할 때 이렇게 태그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료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재료가 작성이 됐어요. 이제 두께 100으로 할게요. 일단은 100으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단열재라고 있어요. 단열재 누르시고 요것도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단열이라고 쳐보시면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복제 누르셔가지고요. T120 압축법 고음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색상도 제대로 돼 있고 표면 패턴은 없어도 되니까 안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절단 패턴만 이렇게 설정하셔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 마감재를 단열재하고 이제 붉은 벽돌하고 이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구조재로 있는 거는 이건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요 마감재를 선택을 하셔서 위로 올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무리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체크를 하시면 저희 이 단열재로 이렇게 마감재가 돌아가야 되죠. 뭐 페인트도 그렇고 뭐 화강석도 다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마무리를 체크하시고 여기 기본 삽입 부분에 외부로 하시고 끝에 외부로 하시면 요 삽입 부분 창문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마구리가 씌어서 들어가고요. 끝에 그러니까 재료가 끝나는 부분도 이렇게 붉은 벽돌로 이렇게 싸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쪽에 화강석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높이로 돼 있어요. 이거를 다 층마다 나눠서 그려야 되죠. 그래서 2층, 1층에서부터 2층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수정 부분에 AL 있죠. AL 단축키로 정렬 눌러서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 일단 바깥에다 작성을 해서 갖다 붙이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또 이쪽에 작성을 하신 다음에 AL 해서 여기 벽에다가 탁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나중에 여기 트림, 코너 자르기, TR 요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빠르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창문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벽이 이렇게 뒤집혔어요. 그러면 벽을 눌러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방향이 바뀝니다. 또는 여기 눌러보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요. 이게 작성하신 다음에 AL 해서 붙인 다음에 코너를 자르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니시면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위치선에 벽 중심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이 벽을 그려보면 이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계단하고 마찬가지로 뭐 구조체 외부 이렇게 하면 끝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것도 스페이스바 누르면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는 도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려면 여기에다가 구조체 내부나 외부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선을 따라서 한 번에 이렇게 정렬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끊어 그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TR 누르면 됩니다. TR.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뒤쪽은 이면도 보시고 요거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화강석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건축에 누르셔서 벽 누르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형 편집을 누르시고요. 요거는 붉은 벽돌 그대로 놔둬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복제 눌러서요. T 뭐 30 화강석 와천석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설정하시고요. 편집을 누르셔서 자, 요거를 바꾸셔야 돼요. 자, 지금 붉은 벽돌이 있는 걸 썼어요. 근데 요거를 누르시면 화강석은 없거든요. 재료 만드는 법을 한번 해볼게요. 있는 거 있으면 쓰면 되는데 화강석은 여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 재료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재료 만들어 볼게요. 새 재료 작성을 누르면 기본값 새 재료가 나옵니다.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이름 바꾸기 해서 T30
하강석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여기서 색상, 표면 패턴, 절단 패턴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런 회색으로 할 거고요. 표면 패턴 눌러서 자, 모델로 해야 돼요. 인면도는 모델로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 600에 1200짜리가 있어요. 이거를 쓰시면 되고 새로 만드실 때는 여기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단순 사용자가 있는데 단수로 놓고 이거는 교차 해치까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각도는 0, 1번은 600mm로 긋고 두 번째 건 뭐 1200 기로 하면 이렇게 해치가 줄눈이 거지겠죠. 와리가 확인 누르면 패턴을 정한 거고요. 절단했을 때 평면도에 나온 거 돌은 뭐 이런 거 대각선 많이 쓰죠. 확인. 그래서 색상, 표면, 인면도에 나오는 표면 패턴 하면 절단 패턴 평면의 해치 모양 설정하시면 이렇게 하관석 재료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두께는 30. 이건 마감재 맞고요. 그 다음에 단열재 똑같은 거 120을 써서 30, 120짜리 이렇게 해서 요거는 코어 밖으로 내보내셔야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감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해서 기본 삽입에 외부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서 요 앞쪽에는 2층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 2층까지 작성하시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 한 이쯤까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건 200으로 했었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유형 펜슬 똑같은 복제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편집 눌러주셔서 아마 70만큼 더 있을 거니까 이거 190으로 하면 맞겠죠? 맞나요? 30이고 100이었으니까 70만큼. 이렇게 하면 두께가 딱 맞을 거예요. 같은 젤은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혹시 이게 싫으시다 하시면 결합 금지가 있어요. 결합 금지를 누르면 이렇게 떨어져서 작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층에 마감재 2개 작성을 하시고요. 예, 이렇게 그 구조체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서 작성을 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에 보시면 벽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유형 편집 누르셔서 이대로 작성을 하셔서 이렇게 1층 평면도 마감재 작성을 해볼게요. 자, 다 만드셔서 한 번씩 해보셨죠? 네, 일단 복제를 해볼게요. 자, 2층까지 만드신 분은 요거 복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냥 이거를 선택하셔서 하면 안에 것까지 되니까 이거를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고 컨트롤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누르고 SA 누르면 이게 전체가 선택이 돼요. SA 누르면 전체가 선택하는 데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 지금은 그냥 선택해서 컨트롤로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복사할 걸 선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아니면 여기에 종이 모양이 있어요. 2개. 예. 요거 누르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누르세요. 붙여넣기 누르신 다음에 선택한 레벨의 정렬이 있어요. 선택한 레벨을 정렬해서 지금 요건 2층이니까 3층만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컨트롤 C, 복사할 거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수정해서 붙여넣기 중에 선택한 레벨의 정렬 해서 하면 위쪽으로 이제 복사가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 부분. 이렇게 보 부분은 벽을 하나 한 다음에 작성하신 다음에 여기를 위로 올려도 되지만 다 레벨 기준이기 때문에 이 보가 지금 700인가요? 800이네요. 그러면은 요 벽을 누르시고, 자, 벽 조정, 길이 조정하면 레벨에서부터 베이스 레벨이 마이너스 800만큼 가면 딱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베이스 레벨 마이너스 80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덮여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레벨 마이너스 800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이게 겹친다고 지금 에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아랫부분도 이렇게 재료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까지 벽 작성 마감재 했으면 바닥 마감을 해볼게요. 바닥 마감 1층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일단 비닐 타일로 해볼게요. 자, 비닐 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에 보시면 여기 바닥이 있어요. 예, 마감재는 다 이쪽 건축 탭에서 하시는 거고요. 바닥을 누르고요. 유형 편집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S1으로 되어 있는 거 복제 눌러서 뭐 T6 뭐 비닐 타일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편집 누르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삽입을 누르셔서 보통 이거는 하지제로 놓고 저희 시멘트 몰타를 하시죠. 예. 콘크리트에 보시면 여기 시멘트 스크리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해치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께는 맞춰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타일이 3T라고 하면 27 이렇게 하고 요거는 마감재로 하고 여기서 없으니까 이게 일단 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타일로 하면 천장 타일이 있는데 그냥 이걸로 쓸게요. 천장 타일 해서 확인 누르고 여기를 두께를 3 해서 보시면 요거는 그거 마무리 안 하셔도 돼요.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위로 올릴 수가 없고요. 여기 마무리 체크를 안 하셔도 돼요. 뭐 어차피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마감재, 하지재, 그 다음에 타일, 시멘트 해서 이렇게 30을 맞춥니다. 두께 30 그래서 확인 누르고요. 자, 이거를 그리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구조 바닥은 그냥 한 판으로 그냥 끝에선 외곽선만 그리셨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 따서 그려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둥 아래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여기 조금 노가다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거나 여기 보시면은 기능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에 선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선 선택이라는 거. 초록색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선을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하실 수 있게 돼 있는데 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런 부분 다 따줘야 돼요. 어차피 노가다입니다. 그 BIM 용역 하는데 가면 다 이거 따고 있어요. 막 바닥 이렇게. 저도 엄청 땄습니다. 근데 애드인 중에 그 룸 경계로 해서 자동으로 작성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감재가 구조 아래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도면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도면 나오게 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서 완료 누르시면 타일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요것도 레벨 아래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레벨로부터 간격 띄우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30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예, 30만큼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자, 단면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단면도에서 보시면 여기 만들어지는 게 있으니까 단면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하면 뷰로 이동이 있습니다.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초가 있고 원래는 이게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겹쳐져 있습니다. 요거를 요 바닥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 레벨로부터 30 이렇게 맞추면 요 바닥이 여기 위로 가서 보이죠. 나중에 이거 단면도 끊고 뭐 그럴 때 이제 요 기초는 요거 나오고, 예, 마감재가 이렇게 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드신 다음에는 이렇게 마감을 위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잘 사용하시는 분 중에는 요거를 SL 하나 그리고요, FL 레벨을 하나 더 그려서 F에다가 그냥 요거를 그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그려서 이렇게 마감재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가셔서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부분만 비닐 타일로 작성을 해볼게요. 건축에 가시면 바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편집을 눌러보시고요. 복제를 항상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뭐 비닐 타일 하시고요. 편집 누르겠습니다. 편집 눌러서 마감재 타일 두께 3, 그 다음에 시멘트 몰탈, 여기 시멘트 몰탈 지정할 27 그래서 따서 여기 사각형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요. 따서 그리신 다음에 완료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 끝이 아니라 여기에 레벨로부터 높이에다가 그 마감재 두께만큼, 만약에 뭐 오피스 플로어를 했다 그러면은 뭐 그 두께만큼 150이면 150 두께만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층에 그린생활시설에 요거 저기 비닐 타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1층 평면도로 가셔서 건축의 바닥 그리십니다. 자, 바닥 한 번씩 해보셨죠? 그려보셨죠? 자, 이제 창호를 그려볼 겁니다. 자, 2층으로 가셔서요. 1층은 SSD예요. 그래서 컨트롤로 그릴 거고요. 2층 먼저 창하고 문 그려볼게요. 자, 지금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언더레이에 없음으로 해주시면 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창호는 건축에 보시면 여기에 창이 있고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 하나 일단은 작성을 해볼게요. 문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단일 문도 있고 뭐 문 모양이 있어요. 목재 문도 있고, 일단 목재 문으로 할게요. 그래서 900이 2100 눌러주신 다음에 유형 편집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높이하고 폭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900에 2100. 그래서 만약에 변경하시려면 마찬가지로 이름 이렇게 목재 누르셔서 이름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값 1000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문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문은 벽에만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문 누르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아이콘이 작성 못하게 있죠. 벽에다가 갖다 대셔야지만 이렇게 문이 생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방향이 바뀌고, 이제 마우스로 이쪽 요 벽에 이 면 있죠.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다 갖다 대시면 이쪽으로 되고, 이쪽 스페이스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바꾸실 수 있고요. 이게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가죠. 클릭한 다음에 요거는 지금 만약에 바닥
그 뭐 온돌로 해서 뭐 100만큼, 120만큼 했다 그러면은 여기 실 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턱. 예, 그래서 마감재가 120이고 이것도 실 높이도 120으로 하면 0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턱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 200 하면 80만큼 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마감재의 높이만큼 이 실 높이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을 작성하셨을 때도 이렇게 방향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 목재 문 패밀리예요. 그래서 여기 누르셔가지고 이 뭐 양 여닫이 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크기, 그 다음에 문 생긴 거 다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실 높이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문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발코니 확장용 문 요것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창으로 들어가셔서요. 요것도 눌러보면 이렇게 창문이 있고요. 자, 창문이 있고 지금은 일단은 로드를 해볼게요. 그래서 로드 누르셔서요. 여기 중에 창 중에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거 중에 자르기가 있는 여닫이 창, 그리고 자르기가 있는 여닫이 창, 미닫이 창. 네. 자르기가 있는 미닫이 창을 이거를 이렇게 불러 들여 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포그에다가 그 도면대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18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폭 1800, 높이 뭐 1500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벽에다가 갖다 대셔야지 이게 창이 생깁니다. 작성을 해보시면 이렇게 갭구부하고 같이 생성이 돼요. 이것도 이 화살표를 누르면 문 방향이 바뀌고요. 이 위치는 어떻게 작성하시면 제일 편한 방법은 치수를 DI 눌러서 이 중심선에서부터 이 벽 끝에까지 일단 치수를 작성하신 다음에 문을 다시요. 잘못했으니까 DI에서 벽 기둥 중심에서부터 창문 끝까지 이게 되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치수 선택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창문 집어넣고 이 치수 이동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항상 벽에만 작성이 돼요. 이게 눌러보시면은 호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는 문하고 창문을 끼워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복사가 돼요. 이 같은 벽 안에서는 복사가 되는데, 자, 이거를 복사 눌러갖고 이 벽에다 끼워 넣으시려면 복사가 안 됩니다. 이거는 다시 똑같은 거를 CS가 유사 작성이거든요. 오른쪽 누르셔서 유사 작성을 누르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같은 벽에는 복사가 되는데 다른 벽에는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작성하시면 여기에 3D 한 몇 개 뚫어볼게요. 여기 복사를 해보면 여기 콘크리트에는 개그부하고 같이 작성이 되는데 저희가 벽을 2개 작성했잖아요. 마감재는 여기에 구멍이 안 뚫려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수정 부분에 가시면 여기 결합이라고 있어요. 형상 결합. 그래서 이걸 누르신 다음에 콘크리트 벽하고 마감 벽하고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3D로 가시면 요 개구부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합하기 전에는 이게 마감재 때문에 안 보여요. 자, 마감재 때문에 안 보이는데 2층에 가셔서 수정에 결합 누르시고요. 안쪽 벽하고 바깥쪽 벽을 결합해야지 이렇게 개구부가 생성이 됩니다. 저희가 벽을 2개로 작성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도면에 있는 것대로 이제 바깥의 창문하고 안쪽 문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다시 설명드리면 건축 탭에 가시면 창하고 문이 있어요. 아, 요거 설명 안 드렸는데요. 뷰로 이동해보면 이 창문을 눌러보시면 이 창문도 여기에 실 높이가 있어요. 실 높이하고 헤드 높이가 있습니다. 자, 치수를 재보면 여기서부터 끝나는 데까지가 910이에요. 그래서 창문을 눌러보면 이 실 높이가 레벨로부터 915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턱을 그 실 높이를 1200으로 놓으시면 이렇게 레벨로부터 그 창문 끝나는 데까지가 1200으로 맞춰서 작성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실 높이는 이 레벨에서부터 요 창문 끝나는 데까지 높이고요. 여기 헤드 높이는 이 레벨에서부터 이 창문 끝에 헤드가 2700인 거죠.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뭐 여기 500만큼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문하고 창문을 작성을 해볼게요. 건축에 가셔서 문 누르시고 유형 편집 누르고 크기 변경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창문은 건축에 가시면 창문 누르시면 창이 있고요. 유형 편집에 가셔서 여기 로드 하신 다음에 패밀리 로드 중에 창문 자르기가 있는 미닫이 요걸로 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길이 넓이 해서 이렇게 창문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도면에 맞춰서 작성을 해볼게요. 2층만 하시면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손 드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창 크기는 뒤쪽에 보면 기호하고 창호 1람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창호 1람표하고 폭하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W1이 1200에 1500 실높이가 안 나와 있네요. 작성하시면 제가 창문하고 문은 또 뒤쪽에 작성할 시간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그 커튼홀로 해서 SSD 한번 그려볼게요. 창문 보시면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1층 평면도로 가겠습니다. 1층 평면도로 가면 이제 이쪽에 커튼홀을 그려야 되는데 건축에 보시면 커튼홀이 있어요. 그래서 3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커튼 그리드를 그릴 수 있고 멀리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2개로 작성을 하고요. 창문 패밀리가 없을 때는 이 커튼홀로 이제 그 구획을 해서 그리시면 돼요. 근데 커튼홀은 이 벽 눌러보시면 이 맨 아래쪽에 있어요. 커튼홀이라고 따로 벽이기 때문에 벽 쪽 건축의 벽 선택하시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벽을 일단 그리시고 작성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벽을 커튼홀이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어차피 이 벽을 그리고 커튼홀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커튼홀 그리면 나중에 여기 턱 있잖아요. 턱 입는데 또 모델링을 해 주셔야 돼요. 이쪽에. 그래서 벽 안쪽에다가 이제 벽을 그리고 그 안쪽에다 커튼홀을 그리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1층 평면도에다가 이제 커튼홀을 그릴 건데 벽 눌러보시면 맨 아래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커튼홀이 있고 외부 유리가 있고 점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커튼홀은 그냥 유리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드. 그러니까 멀리언이 들어갈 자리에 그리드가 그려져 있는 거고, 점두는 그리드하고 멀리언하고 같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은 돼 있지만, 이 커튼월을 그리면 여기에 개구부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점두로 그리겠습니다. 점두로 누르고요. 유형 편집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복제 눌러서 뭐 CW1이라든지 여기는 SSD 1번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요. 자, 그런데 점두로 설정을 하시면 여기 수직하고 수평에 여기에 그리드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없음으로 해주세요. 없음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서 저기 커튼월이 시작되는 부분 중심에다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중심 점점점점 이렇게 중심에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스냅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커튼월을 누르셔서 이렇게 설정하면 요 벽에 개구부하고 같이 이 유리면이 생성이 돼요. 3D로 한번 볼게요. 3D로 보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커튼월 눌러보면 이게 위쪽까지 벽이 크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 턱하고 위에 턱을 작성해 볼게요. 자, 위에 보가 800이니까 상단 구속 조건에서 마이너스 800 이거 마이너스 800 작성하시면 이 벽이 이렇게 보 아래에서 SSD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리면에다가 제가 이제 그리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여기 창호 평면도에 보시면 SSD 1번이 넓이가 3300에 그 다음에 600짜리 위에 고정창 픽스창이 있고요. 900짜리 강화 유리문이 있네요. 요 모양대로 그리드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넓이니까 3300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 위에 상단에 고정창 들어간 그리드 자리에 건축에 보시면 여기 커튼 그리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커튼 그리드를 누르시고요. 이제 그리드를 이렇게 선을 그리는 겁니다. 선을 그리는데 그리드 눌러 놓으시고 이렇게 가로줄에 갖다 대시면 이 모서리에 갖다 대시면 이쪽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고 세로 그리드를 그리실 수 있고 이 세로 그리드에 갖다 대시면 가로 쪽으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여기 그리드를 누르시고요. 요 세로에다가 갖다 대시면 이렇게 가로로 그리드를 그리실 수가 있고 이렇게 가로에다가 갖다 대시면 세로 그리드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클릭하시고요. 그리드를 선택해 보시면 여기 치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강화 유리문 들어갈 자리를 900이니까 900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창문 들어갈 자리가 지금 600이니까 600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아니면 여기 반쪽만 또 그리드를 작성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건축의 그리드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세그먼트, 모든 세그먼트가 있고 하나의 세그먼트로 하면 여기 그리드의 반쪽만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세로로 해볼게요. 하나의 세그먼트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그리드는 뭐냐면 멀리언이 들어갈 자리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다 하셨으면 여기에 건축에 보시면 여기 멀리언이 있습니다. 멀리언 눌러보시면 패밀리에 50에 150짜리도 있고 30짜리 정사각형 멀리언도 있고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유형 편집에 누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패밀리이기 때문에 뭐 나는 150에 200짜리를 하겠다. 곱하기 200 하시면 여기 두께 여기 200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양옆으로 50, 50만큼 있는데 요거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언 크기도 여기서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언을
크기를 선택하시고 요 그리드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에도 이렇게 멀리원이 있어야 되니까 좀 위치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문 패밀리가 없으실 때는 이 커튼홀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멀리원 들어갈 자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 다음에 여기에 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패널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창문 패널을 보시면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냐면 요 모서리 있죠. 여기 가운데다가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요 모서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탭을 누르면 이렇게 요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형 편집 누르신 다음에 패밀리 로드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커튼홀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다 패밀리로 작성하시는 거고요. 이 커튼홀 패널 중에 문 중에 단일 유리문 가져오시면 이렇게 문이 작성이 돼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방향이 바뀌고요. 자, 작성이 됐죠. 그래서 평면도에 보시면 이렇게 문 열린 방향하고 멀리언하고 커튼홀이 이렇게 작성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복사해서 쓰실 수 있어요. 한번 작성한 거는 만약에 벽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SD를 그려볼게요.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건축에 가시면 벽에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점두라고 있어요. 점두를 선택하시고 유형 편집해서 복제 누른 다음에 요거를 이름을 뭐 SSD 2번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점두는. 그래서 이거 없음, 수평 그리드도 없음 이렇게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없음 하고 확인 누르고 이 벽 중심에다가 뭐 3000이면 3000, 2000이면 2500 뭐 이런 식으로 길이 주시고 근데 작성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건 옮기시면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원래는 여기에다가 단면도를 끊어서 그리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전 3D로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이렇게 뷰를 하나 만드셔서요. 이 커튼홀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커튼홀에다가 그리드를 그릴 건데 일단은 그 높이를 상단 마이너스 800만큼 그 길이만큼 이렇게 주면 요거 아래로 이렇게 벽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맨 처음에 벽을 그리지 않고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커튼홀을 그려도 이 위쪽에 콘크리트 벽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벽을 작성하시는 게 나중에 그 벽을 그리지 않고 작성을 하시면 여기에 막아야 되니까 예. 수벽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을 그리신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800 이렇게 이게 편합니다. 자, 작성을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멀리언이 들어갈 그리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건축에 보시면 그리드가 있습니다. 그리드를 누르셔서 여기 가로에 갖다 대시면 가로 그리드가 그려지고요. 가로에 갖다 대시면 세로 그리드가 그려지고 가로에 갖다 대시면 세로에 갖다 대시면 가로 그리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누르시고 자 그리드를 선택하시면 이게 치수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위에 픽스 창은 600이고요. 자 이렇게 작성하셨죠. 그 다음에 이쪽 강화 유리문이 있죠. 그리드 그리신 다음에 이거 일단 작성을 하시고 누르고 여기다가 900짜리 이렇게 문 작성하시고요. 다 이거를 한쪽만 요거 지우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리드를 선택하시면 여기 세그먼트 추가 제거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고 위쪽을 누르시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리드를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쪽만 그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다 이제 멀리언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멀리언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크기 코너 멀리언도 있어요. 저희 코너에 가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멀리언. 숨은 바도 이쪽에서 다 패밀리를 만드셔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에 150짜리, 그래서 이 바를 그리드에 이렇게 갖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 모든 그리드 선에 누르고 하면 한 번에 멀리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는 강화 유리문이에요. 강화 유리문이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이 멀리언을 선택해서 지울게요. 딜리트 키 누르면 되고요. 지워집니다. 자, 이 패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코너에 갖다 대시면 돼요. 코너에 탭을 누르면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유형 편집에서 로드 누르시고요. 커튼널 패널 중에 문, 커튼널 문도 있고 이제 양 여다시 문도 있고요. 점두 유리 문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패밀리가. 이거 바꾸고 싶다 누르면 그 끝에 단일 유리문, 패밀리에 따라서 이중 유리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양쪽 문으로 하려면 이 패널이 크게 900짜리가 아니라 이 그리드를 지우시면 이렇게 크게 되겠죠. 여기다가 출입문 같은 거 할 때 탭을 누르셔서 패널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중 전두 유리문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튼원을 그려서 그리드를 구획하고 거기다가 멀리언 크기 작성하고 이렇게 강화 유리문 같은 건 패밀리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층에 보시면 그냥 단순히 이게 캐드 모양도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1층의 그림생활시설에 창호도 보시고 점프 앞에 SSD 요거 3개 한번 그려볼게요. 건축의 벽 이렇게 있습니다. 벽 맨 끝에 보시면 점두로 그리시면 되는데 그 커튼을 그릴 자리에 콘크리트 벽 먼저 세우시고 하시면 되겠죠. 자, 조금 시간 더 드릴게요. 요거 하고 이제 하나 더 커튼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시간 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수직 몇 층이 겹친 커튼홀이 없긴 한데요. 지금은 저희가 막 그리드 간격을 다 작성해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제 2층에다가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이 부분에 벽 눌러서 커튼홀 똑같이 점두해서 유형 편집 누르신 다음에요. 이따가 뭐 커튼홀 이번엔 진짜 SSD 말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일단은 없음으로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중심에다가 이제 그리시고요. 자, 이게 이렇게 계단실 같은데 커튼홀 작성하시면 이제 일단 3층에 가서 자, 이렇게 수직으로 커튼홀 하실 때 이제 일일이 다 그리드 그리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요 창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유형 편집에 가시면 수직하고 수평 그리드가 있어요. 아까 없음으로 했던 거. 그 다음에 수직 멀리언하고 수평 멀리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직 그리드 해서 최소 간격 뭐 1000, 그러면 1000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등 간격으로 나누고요. 수평도 마찬가지로 뭐 최소 간격에서 800, 그러면 800만큼 이게 그리드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언도 여기서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내부 멀리언은, 그러니까 창문이 있으면, 커튼홀이 이렇게 멀리언이 있으면 요 안쪽에 들어가는 멀리언은 내부 멀리언이고요.
예, 내부 멀리언이고 이 바깥쪽에 있는 거는 경계 1번 오른쪽인지 이게 아마 1번이 오른쪽일 거예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평 멀리언도 경계 1번, 2번은 위에, 아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150, 50에 150짜리로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좀 좁아서 그런데 크게 하면 이런 식으로 등 간격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창 같은 경우 이렇게 마찬가지로 패널을 선택을 하시고 유형 편집에 가시면 커튼널 패널 아니면 이거는 창에 있더라고요. 패밀리가 기본 제공하는 게 패밀리가 이상해서 그런데 창에 들어가면 커튼널 차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슷한 거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창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로 이게 프로젝트 창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패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패널 선택 중에 수직 그리드를 따라서 수평 그리드를 따라서 있어요. 그래서 수직 그리드를 따라서 하면 이렇게 쭉 선택이 되고 요거를 아까 커튼널 차형 하면 이쪽에 이렇게 프로젝트 창을 쭉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일일이 다 이게 선택하셔서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일 편한 거는 MA 매치 기능하고 똑같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MA 누르고 여기 프로젝트 창 누르고 가서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죠. 그래서 뭐 계단실에 1층 생기고 2층 생기고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작성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누르면 유형 편집에 최소 간격, 최대 간격, 그리드를 일일이 다 그리지 않고 등 간격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소 간격도 있고 고정 개수, 뭐 몇 개 등분으로 나누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멀리언은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코너 멀리언 되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벽해서 이제 뭐 1번으로 한다 그러면은 평면도로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요 코너 쪽에 보시면 이렇게 작성이 되죠. 요거를 누르셔서 유형 편집에 수직 그리드, 수직 멀리언 중에 경계 1번에는 없음으로 하는 거죠. 없음으로 하고 경계 2번에 이거를 50에 150이 아니라 일단 요걸 확인을 누를게요. 멀리언 중에 요거를 유형 중에 뭐 150에 150짜리로 복제를 해서 150에 75씩이면 150이죠. 한쪽에 없음으로 하고 한쪽에는 아이고 안 되죠. 이게 핀으로 잠겨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냥 수동으로 해볼게요.
한쪽 멀리언은 없애주시고요. 한쪽은 이제 이거를 50에 150에 15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핀이 잠겨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멀리언 한쪽은 없애시고 한쪽은 이 50에 150이라든지 아니면 코너 L자 멀리언이 있어요. 네, 이런 멀리언으로 변경해 주시면 이 코너 쪽에 생기는 멀리언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이 SSD 다 하신 분은 이 뭐 앞쪽에 커튼홀 여기에다가 한번 벽을 수직으로 길게 그려 보신 다음에요. 네, 안 보이네요. 이 벽 앞쪽에다가 아니면 그려서 이렇게 등간격으로 해서 프로젝트 창 한 번씩 넣어 볼게요. 요것도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해 보시고요. 시간 좀 남으신 분은 이렇게 등간격으로 하시고 멀리언 작성해 보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 해 보겠습니다. 저희 화면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에 기본 제공하는 거 말고 seek.autodesk.com 여기 가시면 무료로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하실 수 있고 저기 구매하신 분들, 서브스크립션 구매하신 분들은 아이디 똑같은 아이디 패스워드로 이렇게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토데스크 시크에 가시면 여기 뭐 커튼홀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여기에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 한국식의 피트로 돼 있어요. 피트로. 뭐 보시면은 찾아서 웬만한 건 다 있더라고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커튼홀라든지 아까 강화유림은 영문으로 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운 받으셔서 빌딩 뭐 인테리어 대부분 있어요. 웬만한 거 seek.autodesk.com이고요. 가입은 한번 해주셔야 돼요. 무료입니다. 가입하시면 이런 거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큰 회사에서 빔 프로젝트 큰 거 그 파일을 가져오시면 거기에 강화유리건 자 이제 지붕만 좀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설명 이제 주요 모델링은 거의 했어요. 계단도 했고 뭐 마감 구조도 했고 커튼홀도 했고 창호도 했고 그래서 지붕 기능만 하면 여기 있는 앞쪽에 있는 모델링은 거의 다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지붕을 해볼게요. 지붕을 해보는데 일단 저희가 아까도 슬라브 이제 바닥으로 했는데 비슷해요. 이걸로 해볼게요. 일단 옥탑 바닥 구조선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건축 부분에 보시면 지붕이 있어요. 지붕 이렇게 지붕이 있고요. 지붕 누르신 다음에 이제 지붕이 들어갈 자리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스케치 그리기 중에 저는 이렇게 선으로 그리시고 여기 기초할 때도 했지만 만약에 처마가 한 뭐 500만큼씩 처마가 있다.
지붕에. 그러면 500 간격 띄우기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TR 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지붕에는 여기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이게 경사 지붕이라는 표시고요. 지금 이대로 하면 이대로 완료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모든 선에 지금 경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붕 눌러보시면 이렇게 작성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쪽만 경사를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선을 선택하셔서 경사 지붕을 이걸 해제해 주세요. 선을 선택해서 경사 지붕에 요거를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두 쪽만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 누르시면 유형 편집에 들어가면 바닥 편집하는 거하고 똑같이 두께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지붕으로 작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슬랍으로 작성을 하면 여기 빗물 바스통 같은 거 여기 건축해 보시면은 지붕 눌러보면 지붕 밑면이라든지 돌림, 걷어 이런 거를 만드실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붕에 가서 붙여져요. 그래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요걸로 한번 그려볼 거고요. 지붕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지붕에다가 그리면 똑같아요. 그 바닥을 지붕을 선택을 하셔서 스케치는 똑같습니다. 아까 그렸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리시고 대신 여기에는 선의 경사가 있어요. 그럼 이쪽 선을 누르면 이렇게 각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 경사를 해제하고요. 여기도 해제하고, 그러니까 경사가 이쪽으로만 져 있으니까 요것도 해제하면 여기서부터 30도만큼 무조건 이 선까지 만날 때까지 이렇게 경사가 생겨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붕으로 하실 때는 그 물매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슬라브 그린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각도를 알고 있으면 지붕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그렇게 모를 때는 여기 지붕에 보시면 외곽 지붕 만들기를 지금 한 거고요. 돌출 지붕 만들기가 있어요. 돌출 지붕으로 만들면 눌러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업 기준면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면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요 전등 표시 눌러보면 지금 기준면이 이렇게 1층 바닥하고 평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쪽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이 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면 선택해서 기준면을 작성하시면 이렇게 면이 서 있어요. 이제 제가 스케치를 하면 무조건 이 면에 갖다 붙여져요. 그래서 이거를 단면도를 놓거나 이렇게 놓고 제가 원하는 대로 스케치를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죠. 물매를 모르더라도 뭐 여기 중심선을 띄워서 높이 뭐 500만큼 이렇게 여기서부터 500만큼 하고 이렇게 이상이시네요. 물매를 모드라도 이렇게 처마가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해서 완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요거 지붕은 길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곡선 같은 것도 제가 스케치하는 대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를 눌러보면 지붕이 이렇게 작성이 되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물매를 모를 때는 여기에 외곽 선으로 스케치로 제가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하실 수 있고, 요거는 벽 상단 부착하면 여기에 딱 가서 붙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 지붕까지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건축에 보시면은 지붕이 있고요. 외곽 지붕하고 돌출 기둥, 요거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요쪽에 4층에 경사 지붕하고 여기는 이렇게 돌출 지붕으로 해서 뭐 곡선으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스케치해서 작성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지붕 바닥 구조선에서 요 지붕 그리시면 되고, 옥탑 바닥 구조선에서 여기 옥탑 지붕은 그리시면 됩니다. 하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은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오늘 했던 것들은 녹화하고 있거든요. 녹화한 것들은 김해 빔센터 여기에 빔교육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영상도 올려놓고요. 제가 교재도 올려놓고 뭐 따라하기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서버가 이상하네요.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과제 부분 요약해서 어디까지 해오라고 이렇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최종 완성본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과제 해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모델링 조금 남은 거 설명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단면도, 평면도, 인면도, 그 다음에 룸 작성하는 거, 면적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